시장님이 성남에서 실시하고 계시는 청년 배당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재 그 시장님의 정책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 인간 안보를 위한 되게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성남시 청년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기사도 되게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비단 성남시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누구나 길에서 이런 청년 배당과 같은 돈을 길에서 줍게 된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공약은 굉장히 매력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민들이, 저 포함한 청년들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이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한들 철학이 부재하고 합리적이지 못해서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실현되어서는 안 되는 공약이 돼서는 이제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매력적인 기본소득 공약이 어떠한 철학적 기반 위에 이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유의미한 공약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빠른 발전을 통해서 그 발전의 원동력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원도 나지 않고 있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성과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만 될 것 같고 공짜는 없고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냐. 물론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이걸 좋아해도 되는 걸까? 되게 이런 착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아도 괜찮은가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배신당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나요? 게을러도 괜찮나요? 혹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철학과를 다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없애는 게 추세예요. 철학과, 무슨 뭐, 문창과 이런 거 있잖아요. 없애는 게 추세입니다, 실제.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대학을 기업이 장악하면서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대학은 다 공립화해야 된다, 공영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좀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로 좀 되돌아가면 제가 몇 가지만 미리 또 끄트머리에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해준 게 있어서 저도 단순하게 답을 하면 공짜가 아니죠. 이건 국민이 낸 세금을 필수적인 비용에 최소한으로 쓰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지출하는 것. 이거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공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거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이 낸 거고 또 국가는 국방, 질서 유지 등 필요한 비용에 먼저 쓰되 최선으로 쓰고 최대한 아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써라. 헌법 34조 2항이 정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권리니까 결코 공짜가 아니죠. 두 번째로 국민 게을러지냐. 1년에 100만 원 주면 게을러질 겁니까? 네, 100만 원보다 더 주시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게을러지지 않은 범위까지 해야죠. 전에 스위스에서 월 300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부결했죠. 왜냐하면 세금도 늘어나고 뭐 그렇게까지라고 해서 반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1인당 40만 원 정도 아까 최대 일단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를 넘으면 안 되겠다. 넘을 수도 없고 1인당 30만 원만 해도 연간 400만 원이고 200 상당히 큰 돈이랍니다. 여기서 그거 쉽지 않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하는 최저의 삶이 가능한데 기본소득은 왜 필요하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전부 다 손가락 빨고 전부 다 이때까지 있던 소위 보편복지 또는 선별복지에 의존해가지고 살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술인들은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냥 진짜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사는 거예요. 문화예술, 창작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공익이 기여하니까 살 수 있게 해주고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갖는 일은 앞으로는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응 대책으로는 기본소득이 가장 낫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본소득은 일반적인 복지정책보다 경제성장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실험으로도 확인된 겁니다. 각 나라에서 해봤죠.
뭐 나미비아니 뭐 이런 것도 해봤어요. 예, 일정액을 공평하게 주니까 소득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나더라. 그걸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다. 그래서 게을러지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게 성장, 경제 성장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 얘기하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설득할 거냐?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정치인이 하는 거죠. 뭐 뻔히 그냥 말하면 되는 거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니까.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행정관료들이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을 길을 만들어서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권한을 준 정치인들을 선발하는 거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려운 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려운 거 잘하는 전문가예요. 이거 보고 뭐 네가 박근혜냐? 그러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예산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뭐 기재부 그 저번에 관료도 한번 언론에다 떼고 뭐 마련하려면 할 수 있지만 왜 그래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성남시가 일반에게 1조 6천억인데 사실 빚 갚으려고 1년에 한 1,200~300억 마련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 마련합니까? 쥐어짜는 거죠. 기존의 지출을 조정하고 세금 안 내는 거 철저히 받고 성남에서 세금 떼먹고 고향으로 이사 오면 고향에 저희가 저 집에 가택수색조가 침입합니다. 차 세워놓고 아침에 출근하려다 보면 번호판 떼어지고 거기 바퀴 수갑 있어요. 이 족쇄가 또 악세우려 있어요. 성남 세금 안 내신 분은 빨리 내라고 하십시오. 저희가 가택수색조 6개 팀, 정부 추적조도 여러 팀이 있어요. 출국 금지시켜버립니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이게 세금 납부율이 올라가죠. 그리고 일자리 만들어지고. 제가 150명 정도 뽑아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월급 주고, 월급도 많이 줘요까지 그. 어차피 떼어먹을 돈 가지고 월급 좀 더 줬잖아요. 그 일자리 좋아지고. 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한 7% 정도로 평균적으로 빚 갚고, 근데 그걸로 복지 예산으로 전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죽으라고 막았죠. 죽으라고 막고, 비공식적으로 막 수사, 감사, 압수수색, 내사, 막, 요즘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엉뚱한 꼬투리도 하나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압박하고, 소송도 하고, 우리 남경필 지사가 저를 상대 소송까지 했죠.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집행해버렸어요.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의지에. 예산의 7% 정도를 조정해서 다른 용도로 지출하는 것은 그 집행권자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 돈 빼가지고 4대강도 하는데 이걸 왜 못하겠어요? 그죠? 결국은 의지와 철학의 문제인 거죠. 실현 가능성 얘기는 저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제가 공약 이행률이 96%입니다. 이럴 때 얼른 광 팔아야 돼요. 저는 빈말한 일 없어요. 하면 지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죠. 저 사람은. 그래서 내가 변희재를 잡는다고 끝까지 잡았잖아요. 응? 정의용 끝까지 소송했는데 500만 원 내 배상 받았어요. 변희재 얘기 모르세요? 네? 제가 정치인들한테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공격하는 거를 그 전에는 전부 다 포용과 용서의 이름으로 다 유야무야 넘어간 걸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망치는 거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제가 2014년 선거에 당선된 다음날 변희재를 고소했어요. 남들은 취소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겼는데 뭐 그냥 제가 이겼고 지고 상관없이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설득할 거냐. 설득은 이제 참 지난한 과정이 되겠죠. 지금도 야 이재명 저거 표 얻으려고 또 저러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 많지요. 언론에서 다 그렇게 나오죠. 좀 더 세게 그렇게 나오시면 좋겠어요. 세게. 그러면 국민들은 판단합니다. 국민들은 과거처럼 언론이나 왜곡된 정보에 넘어가서 엉뚱한 판단을 하는 그런 모래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서로 네트워크로 철저하게 연결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진실과 허위를 가려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합리적 주장과 요구를 만들어서 조직한 다음에 그걸 관찰할 그 정도의 능력 집단이 됐습니다. 과거에 흩어진 모래알 모아놓으면 하나의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모래더미일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집단 지성을 가진 유기적인 인격체로 성장했다. 진화했다. 그래서 4.13 총선에서도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 거죠. 미국의 대선에서도 전혀 다른 게 기득권자들이 다 이길 거라고 봤는데 기득권자들의 그 담장을 넘어서 국민들의 손을 잡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겼죠. 민주당은 다행히 기득권의 벽을 이용해서 트럼프의 진입을 막았는데 그게 성공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권력을 놓치는 실패를 했죠. 아마 클린턴이 아니라 샌더스가 후보가 됐으면 미국의 대선은 모든 사람이 예측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겼죠. 근데 기득권을 그걸 막았죠. 국민들은 그걸 본 겁니다. 아, 저 기득권자들 저거. 월가의 기득권자들. 야, 국민 대중들한테 맨날 거짓말이나 하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소수 기득권자 그룹이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 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판단할 만큼 능력이 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객관적인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못 받으면 할 수 없지 뭐. 최선을 다하고. 근데 결국 진실에 접근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발전을 통해서 그 발전의 원동력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원도 나지 않고 있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성과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만 될 것 같고 공짜는 없고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냐. 물론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이걸 좋아해도 되는 걸까? 되게 이런 착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아도 괜찮은가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배신당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나요? 게을러도 괜찮나요? 혹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철학과를 다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없애는 게 추세예요. 어떤 정책이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한들 철학이 부재하고 합리적이지 못해서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실현되어서는 안 되는 공약이 돼서는 이제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매력적인 기본소득 공약이 어떠한 철학적 기반 위에 이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유의미한 공약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만족도가 높다는 기사도 되게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비단 성남시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누구나 길에서 이런 청년 배당과 같은 돈을 길에서 줍게 된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공약은 굉장히 매력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민들이, 저 포함한 청년들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인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성남에서 실시하고 계시는 청년 배당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재 그 시장님의 정책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 인간 안보를 위한 되게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성남시 청년들